반갑습니다. 최대표 TV입니다. 자, 오늘의 노무 이야기는 최저임금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치고 최저임금이 얼마다라는 것을 아마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2019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하면 8,350원, 이거를 월로 환산을 해보면 174만원가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8,350원이 어떻게 174만원으로 환산을 했냐? 여기에 우리가 잘 아시는 209라는 시간이 있는 거죠. 자, 이 209라는 시간은 어떤 거냐? 하루에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우리가 9시부터 6시라고 가정을 하고요. 8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삼고요. 그게 일주일이 되면 이제 40시간이고, 거기에 주요 시간이라는 8시간을 합치면 48시간이 됩니다. 이거를 다시 월로 환산하니까 대략 209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 시급인 8,350원에 한 달 동안 일하는 시간이 209시간을 곱하니까 대략적으로 174만원 정도가 이제 최저임금, 월 환산한 최저임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저임금은 만약에 지키지 않을 시에는,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 아주 좀 무거운 제재 사항이 있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174만원 이상만 주면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최저임금을 예를 들어서 180만원, 200만원 이렇게 주더라도 이게 최저임금의 위반, 미달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요, 이 기본급과 그 다음에 상여금, 2019년부터 상여금과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인 식대, 교통비 같은 것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좀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간 좀 급격하게 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은 완화시키자는 어떤 취지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그 범위를 조금 준 것입니다. 그래서 상여금은 내가 받는 월 급여,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상여금이, 그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켜주고요. 복리후생비인 식비, 교통비는 7%를 초과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산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월급을 180만원을 받고 있는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있다고 치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아까도 계산했듯이 174만원 이상, 175만원 이상이 되면 최저임금에 미달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홍길동이라는 직원의 급여를 자세히 항목을 보니까요, 기본급이 1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식대가 10만원이고 교통비가 10만원이고 시간의 수당이 1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치니까 180입니다. 자, 최저임금 이상이죠, 월 환산으로 했을 때. 자, 근데 이 중에 복리후생비인 식비, 교통비 부분을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식비, 교통비 부분이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자, 그래서 보니까 기본급인 150만원과 그 7%를 초과하는 78,000원 정도,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최저임금은요 157만 8천원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면 175만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게 바로 이제 미달이 돼 버리는 것이죠. 최저임금에 미달이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상여금, 보너스 부분은 월 환산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산입을 한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인 식비나 교통비는 7%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입을 한다 라는 거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고요. 정기상여금은요 매달 지급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조건도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입되는 범위 25%, 7%는 이제 2020년, 21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5년간에 걸쳐서 점점 그 퍼센트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5년이 지나게 되면 정기상여금,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전액, 그리고 복리후생비인 식비, 교통비의 전액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이 된다는 거죠. 기존에 2018년까지는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어떤 질문이냐면, 자, 최저임금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주와 근로자가, 노동자가 서로 이거는 뭐 이 정도 부족한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인식을 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괜찮습니다라고 서로 합의를 했다는 거죠. 혹은 뭐 합의서를 써놨다든가 계약서에 그렇게 써놨다든가 이런 경우는 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최저임금 위반이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임금 위반했을 때 그런 벌칙 조항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수습기간에 있는 직원들의 최저임금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습기간은 뭐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최근에 바뀐 제도에 의하면 단순 노무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순 노무직, 한국직업분류표상에 나와 있는 단순 노무직들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경비원 같은 분들, 감시단속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의 100%를 다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들도 수습이라 그래서 90%만 주면 안 되고요. 100%를 다 지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 점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면 2019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인 식비, 교통비는 비율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일부가 산입이 된다. 이게 앞으로 5년간 점점 그 비율이 낮아져서 이제 5년 뒤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전액 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산입을 한다는 거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